안녕하세요. 샤론 코치입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녀교육 Q&A 영어 교육, 영어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가 요즘 그 저녁에 하는 방송은 그동안은 인스타 하다가 또 얼마 전부터는 이제 유튜브로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정했어요. 네, 물론 다른 채널 약간 카피했는데요. 네, 패러디죠, 뭐. 네, SNL. 네. 세러데이 아니고요. 샤론 코치 나이트 라인입니다. 나이트 라이브. 네, 샤론 코치 나이트 라이브. 네. 네. 뭐 재미있게 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바빴네요. 예. 아침부터 좀 바빴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우리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또 상담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원래 김희다 원장님과 이혼 방송을 지금 계획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아직은 수업 중이셔서 조금 있다가 들어오실 겁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보현님, 네, HJ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댓글 주신 분들한테 인사드릴게요. 네, 릴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농님, 네, 미세먼지 가득한 밤인가요? 제가 좀 둔한가 봐요. 별로 못 느꼈어요. 오늘 미세먼지 많았나요? 네. 몰랐네요. 네. 밤에도 잘 몰라가지고, 네. DNS, WKS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맛있는 저녁 드셨나요? 예. 저는 낮에는 그 대리마크 호텔 그 지하에 굉장히 맛있는 죽집이 있어요. 한죽이라고 있는데 직접 다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밑반찬도 되게 맛있어서 아마 여기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배달되는 것 같아요. 예, 한죽이라고. 예, 도곡동 한죽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되게 맛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집에 잣죽을 되게 좋아해요. 국산 잣으로 끓이는데 약간 서양식 음식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곱게, 전혀 잣의 그 알갱이 맛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곱게 아주 고급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여러분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네.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았어요. 그랬어요. 예, 제가 좀 둔했나 봐요. 오늘 주로 실내에 있었거든요. 네. 조민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라방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금요일, 토요일은 슈룹 때문에, 라방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저녁 라방이. 그래서 요일을 조금, 그래서, 오늘도 원래, 금요일날 할까 하다가, 아니야, 목요일날 하자. 하고 또 제가 내일은 또 속초에 가야 돼서 오늘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김주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정말 예쁘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학생이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부모들끼리 아마 추천받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전화가 왔을 때 이 학생을 꼭 해야겠다라고 좀 느낌이 올 때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참 좋은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정말 잘 되고 그 학생 인생에 제가 어떤 한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요. 뭐 선한 영향력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또 개인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인연들이 다들 잘 될 때 너무 행복하죠.
물론 제가 뭐 저한테 연락하라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거의 알게 돼요. 또 아름아름. 그랬을 때 친구들이 참 잘 됐을 때, 예,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왔던 친구들이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정해주는 고등학교 그 진로죠. 진로를 믿고 따라갔을 때 그들 앞에 있는 그 길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잘 돼서 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혜리님이 안녕하세요. 요즘 라방이 많아서 컨디션이 괜찮으실지 걱정돼요. 사실 라방은 1시간 10분 정도 제가 진행을 해서 제 목에 무리는 별로 없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11월 강의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예, 그래서 보통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를 계속 강의를 하면서 녹화할 때 무리가 좀 와요. 예,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진짜 일을 많이 할 때는 링거 맞고 살았어요. 예, 링거를 맞지 않으면 일을 못했고, 또 한때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병원에 가서 긴급하게, 예, 소리 나오는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요즘은 정말 제가 일을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쉬엄쉬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래도 컨디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세이나님. 네, 어서 오세요. 세나님은 그 딸하고 같이 찍은 이 푸샤가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게 작게 지금 보이잖아요. 패드로 참 예뻐요. 특히 표정이 엄마랑 딸이 이렇게 마주보는 표정이 되게 예뻐요. 네, 루라님 어서 오세요. 네. 네, 김미경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남편 델러 기차역 왔는데 코치님 라방이 지난번 알려주신 팁으로 남편한테 보고 싶었다 했더니 내심 좋아하던 눈치가 오늘도 실천할게요. 말해야 돼요. 저도 남편하고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제가 웃겨요. 일부러. 그러면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예, 언제, 자기한테 농담 걸어주고, 좋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이 든 남자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부인이 은근슬쩍 그런 얘기 해주면 남편들 되게 좋아해요. 예, 저는 특히 막 약간 장난치듯이 농담하듯이 막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막 약간 당했다는 느낌도 들지만 되게 좋아해요. 예. 물론 너무 도를 또 넘어서 그분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뭐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죠. 행복한 말이죠. 네, 수연님, 코치님 초사 딸내미랑 듣고 있어요. 아이고 기특해라. 10시인데. 예. 조금만 듣다 자요. 자,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홍뽕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렇게 라방 들어요. 교육과 멀었던 엄마인데, 코치니 유튜브랑 책 덕분에 열심히 아이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랬어요? 교육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아는 정도, 엄마의 그 호연지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길을 굉장히 넓혀주거든요. 저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기회를 줘요. 실제로 뭐 아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좋은 대기업 들어갔는데 왜 회사를 그만두냐고 이런 얘기하고, 딸도 아니 그 좋은 공직에 있는데 무슨 공부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인생을 20대, 30대 초반에 딱 정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고 저는 여러 번 인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을 했고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도 꿈을 꿔요, 저는. 내가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또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꿈을 꾸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어야 돼요. 본인들의 꿈. 그래야지 인생은 즐겁습니다. 네. 주님, 감기로 병원 다녀왔는데 자꾸 졸리네요. 코치님 라방 보고 번뜩 들어왔어요. 그 약이 조금 쉬라는 약이에요. 대부분 감기약은 어차피 피로가 쌓이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감기약은 이렇게 약간 졸리는 약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주무셔도 돼요. 네. 피곤하면 주무세요. 듣다가 네, 자장가처럼 들으세요. 네. JS님, 애교도 많으신 코치님이네요. 뭐 애교라면 애교인데 그냥 제일 편하고 제일 이런저런 얘기해도 좋은 게 저는 남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온갖 얘기, 특히 뭐 다른 사람 흉 보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남편하고 할 때 제일 안심이 되잖아요. 사실 뭐 친하게 지내는 엄마한테 다른 사람 흉봤다가 그 사람이 완전 스피커 될 가능성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게 부부죠. 네. 네, KINNN. 오늘 4개예요. 네, 네. 네, 정미김님, 어제 오늘 아침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코치님 너무 힐링해요. 샤프라기 잘했어요. 네, 샤플들 참 좋죠. 예, 그리고 샤플 특강 이번에 되게 좋았죠. 예, 여러 번 들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디스펄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디스펄님은 펄이 가을을 뜻하는 건가요? 이번 가을인가요? 지금 계절에 딱 맞는, 네, 아이디네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MHJW님, 아이 학교 가면 저도 도서관 가서 공부해요. 아이만 보던 삶에서 벗어나니 아이한테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러니 아이도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선순환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공부를 해서 새로운 걸 배우면 아이를 더 이해하게 돼요. 일단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상대한테 너무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줄 때 힘을 빼라 그래요. 노래만 부를 때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사랑도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주고 싶은 사랑의 80%만 줘라. 20%는 좀 남겨놔라.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그 사랑을 갈구한답니다. 너무 많아, 너무 흔해, 넘쳐나. 그러면 귀함을 몰라요. 예, 귀함을 몰라요. 본인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네. DNS WKS님이 저도 지금에서야 미루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니 딸에게 화낼 시간이 없어요. 제 공부하느라고요. 서로 각자 일 열심히 하고 체크해주고 조언해주고 밥 챙겨주면 하루가 다 가요. 그렇죠. 저도 그 원하는 삶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얼굴 붉힐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이들과 언제 화가 났나? 아이들을 때렸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브루스가 장난쳐가지고 제가 몇 번 머리 박은 적이 있고,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프라이팬으로 때린 적도 있다고. 그거 외에 한 번도 아이들 때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가 저한테 충실하느냐고 그렇게 그 아이들한테 올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복해야지 미소가 나와요. 제가 행복해야지. 그래서 저는 웃는 엄마가 좋아요. 웃는 엄마가. 네, 와이즈님이 말씀을 편하고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샤밀리들한테만 그래요. 네, 샤밀리들한테 특히 그러고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또 막 신경질을 내고 화도 내고 그래요. 예, 모든 감정이 다 있죠.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나이가 점점점 들고 그러니까 이해하게 돼요. 오죽하면, 제가 요즘 사자성어 많이 만들잖아요. 오죽하면 저럴까라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확실히 덜 화가 나요. 네. SUL님, 네, 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습니다. 코치님 체력이 대단하세요. 이 시간에도 쌩쌩해 보이세요. 아까 저녁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배가 고프지 했더니 점심 때 죽을 먹었는데 사실 죽은 한 그릇 다 먹어야지 배부른데 제가 또 남겼잖아요. 그래서 좀 부실했나 봐요. 그래서 저녁에 갈비탕 먹었어요. 예, 그래서 갈비탕에 고기를 한 3점 정도? 근데 조금 튼실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배가 든든했는데 조금 제 양보다 과식이었어요. 사실 제가 라방을 하려고 기운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과했더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소화제 먹었죠. 그래서 지금 소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많아도 문제. 그렇죠. 네. 후라이팬. 네. 후라이팬에 한번 테팔로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네. 스누피님 안녕하세요. 오늘 린넨 남방인 것 같은데 자수 포인트도 이쁘고 고급져 보입니다. 또 이 옷이 또 제 옷장에 있는데 제가 이것도 그냥 무지출 챌린지 옛날 옷이에요. 예. 근데 또 안 입어가지고 그래 가을 되기 전에 한번 입어줘야지. 근데 얘가 원래 여기까지 다 여며야 되는데 저는 목을 조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떤 옷이든. 그래서 오픈하고 아직 얘가 자리를 아직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지금 핀으로 좀 펼쳐놨어요. 저는 브이넥을 되게 좋아해요. 브이넥에다가 아예 스카프를 두르는 거 좋아하지 터틀 싫어하고 조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조이면 얼굴이 더 커 보여요. 한국 사람들한테 은근 잘 어울리는 게 브이넥인데 실제로 많이 안 입죠. 예, 이 라운드 넥을 많이 입는데 여러분들도 브이넥에 자꾸 도전해 보세요. 훨씬 더 얼굴이 갸름해 보입니다. 네. 자수 예쁘죠. 그리고 얘가 숏 사이즈예요. 그래서 밑에 와이드 팬츠랑 입으면 되게 예쁜 옷이에요. 네. 해피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밀린 방송 오늘 쭉 들었는데 지금 방송도 함께하니 온종일 코치님과 데이트하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해피님 노트 전용 노트 하나 만드셨죠?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애드립 팁들만 좀 정리해 놓으세요.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엔젤님 침대 소파에서 뒹굴기만 하는 중1 아들에게도 오직하며 생각할까요? 그럼요. 사실 아까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나 봐요. 거기에도 중학교 1학년 아이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은 사춘기가 되게 심하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세요. 모든 아이들이 다 사춘기야. 그런데 우리 애는 그래도 약한 편이다. 집 안 나가는 게 어디야. 학교 다니는 게 어디야. 학원 다니는 게 어디야. 그런 것만 생각해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알아요. 뒹굴거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옷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샌디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브이넥 잘 어울리세요. 브이넥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아까 여기가 이게 제가 핀을 꽂아서 지금 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원래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힘들어서 싫어해요. 그런 거. 저는 옷을 제가 바꿔 이렇게 가끔 여기도 자르는 경우도 있고 길이도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약간 가위질해서 입어요. 네. 네. 윤지혜님이시구나. 오랜만에 라방 창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엔젤님, 코치님 말씀에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나님, 네. NN님이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방 참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수학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랑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궁극적으로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부모도 서포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고1 모의고사 같은 것도 대비하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원에 갈 수도 있어.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지금부터 보험 들듯이 숨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적어도 네가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고 영어로 손해보는 일, 영어를 못해서 손해보는 일은 만들지 말자. 그랬을 때 네가 수년간 그런 실력을 닦으며 나중에 선택의 기회가 엄청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우리 길게 봅시다. 멀리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20대, 30대를 만들게 하자. 이렇게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그거는 저의 경험이었고 저희 아들, 딸도 영어를 잘하니까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대학을 들어가서 제일 부딪히는 게 영어거든요. 일단 영어를 못하면 교환학생도 못 가고요. 취업할 때도 문제가 많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 외국의 유명한 대학원을 절대 갈 수 없어요. 영어를 못하면. 네, 만일에 합격을 한다고 칩시다. 수업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만큼은 수능이 목표가 아니다. 대학이 목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랑 관련이 됐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10시 한 30분경에 김희대 원장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수업 중이셔가지고. 그래서 두런두런 제가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저는 어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how-to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저는 엄마표? 지금은 엄마표란 말이 있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그 90년대에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엄마표를 한 거예요. 예, 저는 두 아이 다 조기 교육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엄마랑 했죠. 제가 교재 사다가, 그것도 원서 사다가 영역별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테프, 저는 주로 디즈니 비디오를 많이 보면서 반복을 하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특히 뭐 가끔 이제 영화 같은 거 들어오면 아이들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외국 여행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콜스북을 사다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교보라든가 큰 책방에 가면 원서 코너가 있다. 거기 안에 콜스북이라고 있고 포키즈 어린아이를 위한 그 콜스북 코스대로 레벨 교재란 얘기예요. 하면 뭐 그래머도 있고 컴프레hension도 있고 보캐블러리도 있고 많습니다. 주로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 교재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30대가 돼도 어떤 미래를 선택할 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내신 영어, 수능 영어를 만든다면 우리 아이들은 한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온 세상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글로벌로 바뀌었죠.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영어를 못해서 주저주저 한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료 상담에서도 그 아이한테 그렇게 솔루션을 줬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서 선택이 많았어요. 걔는 고등학교 유형 어디를 가도 잘할 애예요. 어디를 가다. 물론 개별적으로 위크 포인트는 있지만 그런 거는 보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AN님 어떻게 읽을까요? 앙 이렇게 읽을까요? 안 이렇게 읽을까요? 네. 아이가 요즘 어학원 레퇴 중인데 너무 소중한 강의 주제라 메모 중입니다. 네.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이따가 우리 원장님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교재가 좀 준비가 다 거의 다 돼 있거든요. 네. 스마일 홍님 어서 오십시오. 네. 러브님 제일 안타까운 게 수능만 준비하면 되지 굳이 영유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이가 어떤 미래가 될지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 미래를 정해버리는 느낌입니다. 그거는 엄마 아빠의 현재 상태가 또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인이 이제 외국에 가고 싶었는데 영어 때문에 못 갔다. 혹은 내가 현재 일을 하는데 영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있겠죠. 네. 아니면 그냥 나는 지금 삶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하면 그냥
그 부모한테서 그런 자식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그냥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지, 남하고 굳이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가족끼리. 제가 지난번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자식이 자라는 것도 어릴 때 잠깐 자랑이지 커서 자랑해도 그리 좋아하지 않더라. 그리. 예,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충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다 집집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의 중요한 문제를 오히려 전 전문가를 만나서 오히려 유료로 돈을 내고 아예 컨설팅 받아라.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성인이 돼서 직장인이었는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저는 아예 컨설턴트를 정말 그분은 그냥 도와준다고 나왔는데 저는 아예 사례를 제대로 했어요. 정식으로. 그게 훨씬 더 도움을 받기 편합니다. 전문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웃한테 물어보지 마라. 뭐 어떤 거든. 저는 외국에 나갔을 때도 아예 변호사를 만나거든요. 합법적 법에 관련된 거는 그거 뭐 이민자들 또 불법 이민자들한테 이상한 코스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예 제대로 시간당 페이를 하고 변호사 만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전 항상 그런 주의입니다. 네. 네. 요즘 학원 테스트 기간으로 다들 예민한 시즌이죠. 그렇죠. 네. 네, 중심을 잘 잡겠습니다. 네, 그게 더 맞습니다. 부럽네요. 영어, 수학 둘 다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이 가능한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서로 존중하고 각자 가치관대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누구가 내 자식의 문제를 그렇게 애써서 해주겠어요. 심지어 돈을 받고 원서를 써주는 원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아이의 합격보다는 자기의 실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더 그들한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듀파파님 들어오셨어요? 예, 지금 초대할게요. 예. 문자 좀 주시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은요, 내가 제일 마지막 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들은요, 실제로는 입학 요강을 공부해서 원서 컨설팅 받더라도 마지막 점검하는 거예요.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네. 원장님 아까 그거 초대장 신청한 거 몰랐잖아요. 네. 그러셨군요. 조금만 뒤로 반갑습니다. 가실래요? 네네네. 조금만 그래도, 뒤로. 네. 네. 머리 자르셨네요? 제가 그래도 그 코치님하고 방송을 한다고 하면 네. 이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발소 갔다 오신 거예요? 미용실에? 미용실을 가죠. 어, 어, 어. 요즘에 또 강남에서는 네. 그 바바샵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바바샵. 그게 요즘 핫해가지고 강사분들도 정말 꼭 잡지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헤어로 많이 오세요. 예. 네, 근데 저는 한번 가봤는데 네. 1시간 10분 동안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못 버티겠다 해서. 제가 그래서 네일샵 못 가잖아요. 네네. 예, 저 손톱칠하는 거 오래 하고 막, 그래서 절대 손톱에 안 칠하잖아요. 네. 우리 같이 워커홀릭들은 그런데 시간 못 내죠. 맞습니다. 빨리빨리 음, 끝내야 되고. 네. 예. 원장님은 골프도 안 하세요? 어릴 때 했다가 요즘엔 잘 음, 안 합니다. 골프도. 네. 그러세요? 근데 예. 그러기에 또 가족 중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네,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는 좀 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못하고요. 예, 예. 제주가 완전 매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가 없어요. 음, 시간이 아까워. 그 긴 시간을. 거의 뭐 네네. 반나절 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PPT 만들고 강의 만드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사람들이, 원장님 보기에 이 말이 제가 말하는 게 농담 같아요? 진담 같아요? 저는 찜담 같아요. 그리고 그죠? 저는 또 그 골프 말고 음악을 만드는 그런 취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것도 한번 앉으면 4, 5시간 그냥 가는 거고
그거에 네. 골프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이제 뺏길 것 같아서 결국 그렇죠. 줄인 거죠. 저는 남편이 골프 좋아하거든요. 음, 그리고 남편 친구 중에서 이제 부부끼리 치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남편이 엄청 부러워요. 제가 골프 안 치는 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예. 저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결혼했을 때 네, 장인어른이 골프를 아주 잘 치십니다. 그래서 네, 장인어른께서 아주 비싼 골프채를 사주셨는데 네. 아직까지 한 번도 개시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저 옛날에 그 소렌스탐 아시죠? 네네네네. 네, 소렌스탐이 쓰는 그 퍼트? 퍼트라 그러죠? 네네네. 네, 퍼터. 그것도 우리 네. 남편이 저 사줬잖아요. 근데 뭐, 아이고. 원장님, 저기, 오디오 음량 조금 크게 해주실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네. 네. 네. 네, 일단은 IM 해봤습니다. 란다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대구 라이크 어학원 김희덕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음, 아시죠? 대구 원장님이라고 아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원장님 오늘 제가 상담한 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네네. 원장님한테 연락하라고 저기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유학 갈 학생이니까 잘 또 이끌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영어에 대해서, 예, 질문 있으면 원장님과, 예, 귀한 시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 온라인 그 강의 바칼로레아는 우리 다음에, 예, 다음 주에 원장님 서울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한 거는 그날 제대로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 고민에 대해서 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번 우리 11월 강의, 5개, 우리 원장님 강의 5개 제가 오픈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예, 알려드릴게요. 네, 라이크 영어 방학 특강 만들어 주세요. 이게 뭐죠? 어떤 거? 아이들 대상하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온라인 강의가 방학 특강이 있나요? 방학 때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음, 이미 저희가 수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죠. 추가가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방학 특강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거든요. 예, 정규 강의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방학 때 네, 이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기는 한데 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지그시 하는 게 또 영어라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예. 영어라는 게 사실은 참 눈에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딱 물리가 깨치듯이 딱 이렇게 포텐이 딱 터질 때가 있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거를 참아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애들이 항상 슬럼프가 오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럴 때 어떻게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사실 영어가 좋은 점은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네네. 오디오가 너무 작은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마이크가 다시 한번 어디 제가 있어요? 지금 바꾸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걸로 트라이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네, 네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그냥 움직였다가 오세요. 네네. 네, 예, 예. 어, 네, 지금 마이크 교체하러 가셨고요. 저는 그 ASMR 마이크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이크는 상태가 되게 좋은 거래 가지고, 예, 근데 원장님들은 워낙 인스타라방 같은 거 많이 안 하시니까, 예, 근데 원장님은, 굉장히 그 장비가 장난 아닙니다. 음악 작곡가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 장비만큼은 굉장히 고급진 게 많으니까, 예, 곧 가져오실 거고요. 네. 음. 그리고 또 이어폰을 좀 꽂으시면 더 좋은데, 네. 음, 한번 뭐 기다려 보죠, 뭐, 네. 영어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 넣었다고 하나가 나오지 않아요. 예, 국어도 좀 비슷하죠. 어학이라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음, 제가 다른 마이크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한테 확실히 좀 크게 들리는데, 우리 샤밀리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소리 한번 네네. 내보세요. 네, 네, 혹시 조금 더 잘 들리실까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바꿔봤는데. 네. 그리고 조금만 뒤로 네네. 가세요.
네, 네, 네. 네. 실하다 보니까 제가 원장님의 또 비주얼을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아, 더 잘 고맙습니다. 들린대요. 잘 들린대요. 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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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정도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좋대요. 저는 요즘에 어떤 거 있냐면 아침마다 아이들 그 인스타에다 피드 올리잖아요. 네, 네네, 우리 미래랑 태균이랑 공부하는 거. 네. 네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신체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 느끼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분명히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네. 어떻게 넘기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어, 일단은 굉장히 싫어하는 날은 저희도 피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음, 사실 6살 때, 7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래 기준으로, 쉬는 날 없이 하다가요. 음. 이제 초등학교가 되면서부터는 하루씩 지금 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안 하는 날이 하루 있는 것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오, 어, 그전에는 사실 주 7일간 이 아침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6일 하거든요. 그래서 음. 하루 이제 하루 쉬면서 이제 그런 재충전의 날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그때는 쉬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어, 힘들면 빼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 평소에 저희가 5개나 6개 정도의 공부를 한다면 너무 힘든 날은 4개 정도로 줄인다든지. 양을 줄여주고, 네네네. 일주일에 하루를 줄여주고, 네, 네네.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아예 줄이는 걸로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힘든 날은 그 가지수를 조금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음, 근데 이제 약간의 융통성이 생기시는 거네요. 네네네. 아이들도 음, 사실 의견이 강해지니까 네.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 근데 보통 쉬는 날은, 정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하나요? 토요일 토요일만 안 쉬어요. 토요일은, 네네.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네. 하고, 네네. 좋네요. 저는 사실 아이들 5세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거의 저녁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네. 저녁 먹고, 예, 식탁에서. 예, 네. 그래서 보통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제 스케줄 짜주고 같이 의논하고, 물론 애기 어릴 때는 많이 또 티칭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거든요. 아이도 네네. 마찬가지고, 예. 저도 그러다, 아침 공부했던 것들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기록들이 인스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네. 사진첩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왜 1년 전 모습, 2년 전 모습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감동합니다, 저도.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죠? 네, 되게 빨리 커요. 아까울 정도로. 아, 아까워. 맞아. 아깝다는 표현 맞아. 그죠? 네네. 예. 아까워요. 예.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아빠가, 아빠는 안 힘들겠어요. 물론 제가 원장님은 AI라고 알고 있지만, 아빠도 힘들죠. 근데 그래도 아빠랑 그런 좋은 추억을 갖고 아마 우리 미래랑 태균이는 나이 많이 들어도 그 추억을 생각할 것 같아. 그럴 것 아빠랑 이런 같아요. 거 했다. 그렇죠. 네네네. 엄마가 샘내지 않아요? 또 편해서 좋아합니다, 오히려. 샘내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제가 아침 공부를 해주면 음, 엄마가 이 일요일 날을 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제 네, 주말보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금요일 밤이나 이제 토요일 날 와요. 그러면 네,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이 지친 몸을 좀 늦잠을 잘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에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아내는 좀 더 아, 늦잠을 자고 저는 이제 그 아, 사이에 아침 공부를 또 하고 그렇게 되죠. 아. 그러니까 사모님 주무시라고 아이들을 바깥에 내려와서, 네, 공부를 시키는구나. 네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원장님의 그 아침 그 공부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몇 분 동안 정도 하는지. 하루에 50분을 합니다. 50분, 네. 50분.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네, 뭐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죠. 집중해서. 네네. 그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40분인데, 얘는 지금 네. 고등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교시를 초집중해서, 네. 네네. 대단한데요. 네. DNSWKS님이 원장님 따라서 저희 딸도 아침 공부로 바꾸고 나서 너무 좋대요. 예. 네네. 좋은데요. 네. 그리고, 네.
아침 공부를 하게 되면 오후에는 공부를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이 학원에서 있네요. 그 공부를 하고 밤 음, 공부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밤에. 네네. 네네.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에 일찍 왔을 때 다 자죠? 하고 그 이제 미래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1학년이 유치원생보다 더 일찍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원에 일찍 와서 학원 공부를 1시간 먼저 시작하면 동생을 기다리면서 그때 1시간 동안 숙제를 하고 그 음, 이외에는 이제 쉬는 거죠. 그 태권도 갔다 음, 와서 보통 한 네. 6시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녁 먹고 잘 수 음. 있도록. 네. 원장님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 쓰세요? 저희가 지금 외장 마이크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만은 아니면 여전히 작으신가요? 이때까지 아니, 똑같은 그러니까 걸 이거 좀 쓰는데요. 보여줘 보세요. 어떤 거. 그게 입에 좀 가까웠으면 해서. 아, 이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밑에 그 아이폰에. 아이폰에. 그러니까 그 네네. 스피커를 조금 입에다가 좀 멀어서 멀리 들려요. 그 아, 마이크 자체가 그렇구나. 문제가 아니라. 음, 지금 가까이 이거 하고 훨씬 있는데, 좋아요. 네? 지금 잘 들려요. 가까이 하니까. 그래요? 가까이 예. 가서 하는 게 일단은 맞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야 될 저기, 것 같아요. 예, 네네네네. 우리 알겠습니다. 네네. 비주얼은 포기합시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네. 질문이 원장님의 아이들과 유학 계획이 있냐고. 저도 유학을 했고, 아내도 미국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라, 둘 다 한 7, 8년씩 했거든요. 저는 10년을 했고. 그러니까, 어, 네. 일단은 한 2년 정도는 갔다 오지 않을까. 2, 3년 정도는. 음, 음, 네네.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네, 예, 그게 그래서, 그 음, 미국이나 이렇게 아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 나라 언어를 쓴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음.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외국에서 2년 정도 있는다는 게 어학을 배운다는 목적도 있지만 글로벌한 경험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문화를 배운다라는 거. 네. 네, 음. 네. 그리고 되게 인내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국제학교를 갔어요. 국제학교를 가니까 저도 예상치 못했던 좋은 점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음,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국 애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애들인 경우에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이뻐, 이게 되게 빠르대요. 아, 근데 국제학교나 아니면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인도 아이고 인도 아이답게 생긴 거고, 얘는 백인이고 백인답게 생긴 거고, 얘는 음, 흑인이고 흑인답게 생긴 거고. 그러니까 예쁘다 못생겼다 보다도 음, 어린 마음에는 다른 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 사실 한국에서 평생 이렇게 자란 사람들 미국 처음 가면 이 외국인들 몸매에도 되게 놀라지 않습니까? 놀래죠. 네네. 근데 그것을 평생 자라오면서 봤던 아이들은 그런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 그래서, 다양하다는 거에 대해서, 네, 네네네. 그리고 그게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도 음,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에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훨씬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아이들의 마음이, 아까 제가 앞부분에 코치님 말씀하신 게 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글로벌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노출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음. 저는 캐나다 그 밴쿠버 공항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공항에 아예 그 광고판처럼 돼 있는 게 네네. 모자이크 컬처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 모자이크 컬처. 예, 그 얘기는 이제 정말 다 인종들이 사는 세상이죠. 네네. 그거를 아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이념으로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이민자들이 많은 그런 예, 나라니까. 근데 한국도 지금 굉장히 다른 인종들과 같이 살잖아요. 어울려 네네. 살죠. 네네. 그런 것들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공감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은 특히 20대들이
생각보다 저는 더 많이, 예, 바깥으로 나가서 더 크게 경험을 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야지 네네. 그들이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사실 한국은 국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음,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왜 이제 저가 항공이든 무엇이든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사실. 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돈 5, 6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시기만 잘 맞추면 세계 어디든지 음,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마음 먹고 아, 이 동네 가면 이런 걸 할 수 있고 저 동네 가면 저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빨리 깨우쳐서 음, 그런 자기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에 선뜻 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용기와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영어라는 이 언어를 음, 매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성장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좀 관련된 질문이 있어 먼저 답을 드린다면, 네, HI님께서 유학 가면 인종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초5 때 갈 계획인데, 혹시 인종차별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네, 5학년인데 유학을 갔다. 인종차별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특히 뭐,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동양인이 없는 지역에서는 더 놀래죠. 네, 그럴 맞습니다. 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언어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으면 함부로 못한다. 두 번째, 맞습니다. 몸이 커야 된다. 예,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물론이죠. 음, 그게 그 미국은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게 미국은 주마다 그게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네, 좀 더 심한 주가 있고 음, 또 그게 덜한 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캘리포니아나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대도시들은 음,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적고요. 아무래도 이미 네, 다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음,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높은 데가 예를 들어서 텍사스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은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가면 텍사스의 이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덩치가 되게 커요. 네, 그래서 크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언어 음, 능력과 이 체력, 덩치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 네, 덧붙이려면 어, 이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도 지킬 수 사실 있는 거. 네,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왕따 문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혼자서 당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른에게 먼저 다가간다든지 나름의 대처법을 알고 있다는 건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say no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네네,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네네, 어릴 때 집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아시안들이 좀 많은 지역, 예, 예를 들어서 뭐 차이나타운이 있거나 중국인, 일본이 많은 지역은 사실은 덜 그렇고 네, 화이트들만 사는 데는 아무래도 예, 다르게 보죠.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맞습니다. 많아지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많아지면. 제 러브러브님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지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하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시험 성적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한데 어떤 시험을 어느 정도 하면 잘했다. 이 기준이 있는지 일단 러브님 아이 학년도 이야기 안 하시고 상황이 아니어서 약간 선문답 같긴 한데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마가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면 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옛날에는 그 이제 라떼는 이제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의 대명사가 IQ였어요. 아, 그리고 네. 그것을 기본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숫자. 음, 근데 요즘에는 성격도 MBTI 뭐 이래가지고 너는 음, INF 뭐 SF냐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어떠한 영역이든 깊이 있게 보려면 최소한 음, 네다섯 가지의 영역으로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라는 거는 다각적으로 보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런 교재로 평가를 하더라도 그 교재를 통해서 나온 수치를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보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영들었는지 영그르지 않았는지 너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요즘에 네. 학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주 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을 좀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답 주신 게 너무 공감하는 게 아이들은 지금 발달 과정 중이잖아요. 네네. 예, 아웃풋을 지금 표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의미도 없고 네. 영어가 잘한다 못한다 기준은 얘가 영어로 그냥 있는 대로 떠들고 영어책 읽고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아웃풋하면 그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게 잘하는 거지. 이 아이가 뭐 학년이 어린데 문법에 맞추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그 내 생각을 글로 쓰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꾸 아웃풋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인 안 해도 돼요. 냅두세요. 그냥 상관없을 것 같다. 네네. 트윙클님이 대구에서 영유 다니는 5세인데요. 혹시 김희덕 원장님 어학원에서 추가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원장님 수업을 들으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오십시오. 오셔서 본 얘기를 하시죠. 대구 계시니까. 네, 네, 테스트 한번 보십시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에듀파파 79님한테 DM을 보내시면, 예, 우리 또 부지런하신 원장님께서 바로 연락을 하시겠죠. 네, 설마미님이 6살 여한데요. 예, 라지 퀴즈를 매일 한대요. 처음에 제가 지켜보면서 틀리지 않게 읽는지 보거나 퀴즈 틀린 거 다시 풀 때 반드시 확인하고 했더니 아이가 하기 싫어하고 no look, no see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편하게 읽게 두니 요새는 비교적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혹 틀리게 읽거나 모르는 단어들을 아이가 질문 안 하면 그냥 넘기며 놔둘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아까 몇 살이라 하셨죠? 죄송합니다. 6살이요. 예, 6살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6살 그리고 웬만하면 7살까지도요. 그림책을 보는 거고 또 챕터북을 본다 하더라도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소설이나 이야기를 볼 때는 이야기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많이 물어보고 확실히 짚어서 가지 않는 게 오히려 아이가 즐겁게 읽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7세가 되면 빠른 경우에는 7세부터 논픽션을 시작합니다. 논픽션을 시작했을 때는 면밀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책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라지 퀴즈를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읽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간단한 문제를 푼다라는 건데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너무 이르게 세부사항을 묻는다든지 추론을 묻는다든지 다음에 일어난 일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이르죠. 6세 때는 즐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많이 읽어요. 그것도 6세 때는 왜 한글 책도 보면서 네, 우리가 말하는 지어내면서 말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는 한참 자기가 스토리텔링 능력이 되게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글책이나 영어책이나 얘가 막 말을 지어내는 걸 우리가 얘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냅두세요, 그냥. 냅두세요. 너무 기특한데요? 혼자 읽을 수 있고, 네,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혹 리딩을 하다가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킵이나 이더와 같은 단어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6살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단어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지 팁을 부탁합니다. 아이가 단어를 물어봐요. 근데 엄마가 설명하기 좀 어렵다. 사전 있잖아요. 네. 근데 6살 때는 지금 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단어가 어렵다기보다 수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뉘앙스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6세 때, 7세 때 완전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글 분위기를 즐기고 그 책을 2권, 3권 더 읽도록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럼 전체 맥락에서 예, 포인트를 찍어줄까요? 그게 낫죠. 네. 예, 그리고 그림 사전 같은 거는 아이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이제 덧붙이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6세 때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해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표현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에 네네. 있지만 아웃풋의 문제는 그게 by English든 by Korean이든 똑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많은 경험들, 특히 표현한다는 거는 많이 읽어야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네. 읽어주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네네. 그렇죠. 네. 네. 아, 홍뽕님이 6세인데요. 평소에 영어 동화를 많이 듣고 따라 부르고 위크로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어민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고 싶어하고 영어 단어를 쓰고 싶어하지만 학습적인 걸 들이대면 또 뒤로 빠지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6세인데 이 아이가 영어 자체는 흥미가 있는데 좀 학습적인 걸 가고 그러면 좀 얘가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더 즐기도록 놔두십시오. 그게 네. 답입니다. 일단은. 그게 6세인데 학습적인 거를 그 특정한 목표 없이 좋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죠. 학습하라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음, 그것을 알아먹게 말하는 거는 전문가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게 먼저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저희 그 학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National Geographic라는 그 전직 이야기 책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려서 이걸 다 사셔서 아이가 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2주 뒤에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 속상하시냐 물어보니까 아이가 20권이 왔는데 그중에 한 14권, 15권 정도는 아주 좋아하고 두세 권은 막 10번씩 읽는데 한 서너 권을 너무 안 읽더라. 얘는 이건 손도 안 대더라. 그러니까 이 서너 권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애가 관심 없는 분야는 안 읽는 게 오히려 정상이고 대신에 20권 샀는데 그중에 한두 권은 10번씩 읽었으니까 그 서너 개 안 읽어도 충분히 그 값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레벨을 다 읽을 정도가 되었을 때 싫어했던 그 레벨 2의 책을 읽으면 그때는 또 이게 쉬우니까 그냥 읽어줍니다. 아이가. 그럼 그렇게 해서 훗날에라도 읽으면 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이걸 길게 본다면 우선은 아이가 자리에 앉는 게 먼저고 또 책을 두세 권이라도 더 읽으려 하는 게 먼저니까 그 양을 벌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아침 공부 50분 한다는 것에 굉장히 오래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은 20분이었거든요. 20분으로 시작해서 일단 먼저 앉으면 20분 금방 가요. 금방 끝났어? 좋아. 공부 별거 아니네. 이걸로 한 6, 7개월 또는 1년을 하고 난 뒤부터 서서히 땡기니까 50분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길게 보신다면 학습이 먼저다 보다도 이 루틴이 먼저 자리 잡히는 게 아이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엄마들은 그렇게 본전을 뽑고 싶어 할까? 그리고 책이라는 게 결국 읽게 되는 거고 또 안 읽는다 해도 이 아이가 거의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아니 엄마들도 옷 사서 안 입는 옷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네. 어떻게 하나 넣었다고 하나가 나와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읽는 것만으로 너무 기특하지. 네네.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서 조금 지루한 것도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달래지 말자. 좀 네네. 기다리자. 우리 지금 6세, 7세 유아들 질문이 되게 많은데 원장님 강의 중에서 네, 우리 영어 유치원, 엄마표 영어 유치원하고 또 미래인재 그 유아 영어 이 두 가지가 우리 유아맘들한테 주시는 강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그 엄마표 영어 유치원과 미래인재로 키우는 유아 영어 이 두 가지 강의를 좀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네. 일단은 엄마표 영어 유치원은 이게 지금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기가 유치원을 선택하거나 이미 선택을 하신 상황이실 거예요. 특히 4세, 5세 어머님들은
영어 유치원에서 무엇을 하고 또 왜 그것을 하는지 알려드리는 게 엄마표 영어 유치원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걸 빨리 시작해도 아이들이 덜 거부를 하는 거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3세에서 7세 어머니라면은 이게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미래 인재로 키우는 유아 영어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요즘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이런 변화되는 우리나라 교육 지침에 조금 더 잘 부응하기 위한 그런 지침서 같은 공부고요. 요거는 오히려 한 6, 7세 또는 초등 1, 2에까지도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 질문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7세라서 초등이 돼야 되는데 초등 어학원을 준비해야 되고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답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레벨 테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50분을 얘기를 합니다. 예시도 드리고요. 미래 인재로 키우는 유아 영어에 네네. 네네네네네. 이 안에서 이제 미래형 교육들은 어떠한 모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바칼로레아 교육이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미래 인재를 위한 그 키우는 유아 영어라는 게 영어 유치원이라는 다른 또 한 가지는 성과를 내는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6세라면은 조금 있다가 성과를 측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막상 초등에 들어오게 되면 레벨 테스트라는 걸 치게 되고 무슨 레벨이냐 무슨 책 배우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묻게 되지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부터 또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부분들도 짚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왜 유치원을 우리가 보통 5세 때 가니까 3세, 4세, 5세 혹은 5세가 돼도 영어 유치원을 안 다니고 일반 유치원이나 뭐 몬테소리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영유 애들은 뭐 할까? 우리가 그거로부터 출발을 해서 원장님의 강의 엄마표 영어 유치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어보면 그 순서대로만 해도 영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유를 무조건 거부하고 영유를 아예 정말 나는 아니야 이런 건 손해라고 보고요. 안 다니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를 우리가 따라서 해보면 아니면 오히려 발전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고요. 특히 우리 집 엄마표 영어 유치원이라는 강의가 좋은 이유는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코치님이랑 저랑 그 영상에서 했던 거 거의 전국의 모든 유치원에서 따라합니다, 지금. 아, 진짜? 네. 아, 제가 그래요? 놀랬는 게 네. 저도 사실 교육에 관심이 있고 셀리 나오는 거요? 네, 예. 그러니까 스팀 수업도 그렇고 모래 소금 쓰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샤론 코치 이 블로그와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강의원들이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보시지만 이게 공신력이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게 현직의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보세요. 맞아요. 제가 그걸 전문 용어로 스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학원 원장님들이 너무 많이 들으세요. 대놓고. 그리고 저희 자료 다 가져가시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좋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의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퍼뜨려서 저희가 또 뭐 어디 가서 봉사도 하는데 뭐 어때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3세부터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엄마표 영어 유치원을 보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진짜 앞에 미래 인재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미래 인재로 유아 영어를 해라. 또 하나는 원장님 이제 우리 엄마표 사람들이 제일 뭘 고민하냐면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코치님 제가 아이한테 읽어주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리스닝 하고 있어요. 흘려듣기, 집중듣기 해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해도 될까요? 이래서 만든 강의가 SAT 강의잖아요.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에세이는 사실 제가 이거를 제목을 3시간 완성이라고 적은 거에 대해서 코치님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 이건 너무 야매 아니냐. 근데 인스턴트. 네, 근데 가능합니다. 이게 특히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는
우리나라 요즘 그 평가로는요, 3년 차부터 보통 쓰기가 들어갑니다. 네. 영어 3년 차, 영어 유치원 5세, 6세, 7세 반. 7세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고 또 초등도 1학년부터 시작했다면 3, 4학년부터는 이제 문장 쓰기나 한 문단 쓰기가 되는 게 또는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일찍 시작했는데도 이 상위권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그리고 중요한 거, 부모님께서 그 엄마 아빠가 옆에 앉아서 봐줄 용의도 있고 시간도 있다면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해 줄 건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네. 서론 시작하는 법 하면 8가지 예시 드려요. 또 결론 어떻게 끝내냐 6가지 예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본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상세하게 예시 드리고 그냥 예시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거, 중고등학생, 또 특목 합격한 아이들, 하버드 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실제 글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글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말 그대로 영어 3년 차가 되는 초등 1, 2부터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도 다 볼 수 있고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네. 보고 보시고 글쓰기를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분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유아맘들이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네, 엄마표 영어 유치원은 아예 영화부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 유아영어, SAT강까지는 여러분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질문을 하면요. 794님이 초등학교 때 영어를 끝내놓으라고 하시던데 영어의 끝은 뭘까요? 누가 초등학교 때 영어를 끝내라고 했을까? 예, 여하튼 그때 답을 좀 주세요. 네. 네. 초등학교 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끝내요? 초등학교 때 집중해야 될 게 있고 중학교 때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말한 사람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라면 영어 학원이라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쯤 되면 또 말을 슬 밟고일 거예요. 이제는 내신을 해야지.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의 시야와 그런 교양으로 영어를 바라보는 거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초등학교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기반을 탄탄히 해라.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아영어, 초등영어, 중등영어, 고등내신, 고등수능, 그 다음에 IBT, 그 다음에 다 GRE, 다 다른 시험이다. 다 다른 맞습니다. 영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유 때 2페이지 글 쓴다고 이 아이가 수능까지 잘 본다? 예, 초등 때 이 아이가 수능 영어 모의고사 풀고 영어를 잘할 것 같다? 그거는 착각이다. 그거는 완전히 마케팅이다.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를 또 들으셨나 보네요. 말은 안 되죠. 그런데 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릴 때는 아까 어떻게 보면 6세 아이에게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맥락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고요. 그리고 미국 아이가 영어 배울 때도 고 웬트 안 쓰고 고 고드 써도 그런 기본적인 체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모국어 방식으로 배운다는 거는 아이가 언어를 스스로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어떠한 감각으로 쓰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어릴 때 아이가 실수하고 또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해줘야 학년이 올라갔을 때 올바르게 유추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원장님한테 제가 배운 거 있잖아요. 예, 일단 듣고, 그죠? 들은 대로 말하고, 읽고, 읽은 대로 써라. 예, 이렇게 하는 거다, 공부는. 저는 네. 그거 굉장히 마음속에 넣고, 정말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꾸 영어를 자꾸 외국어처럼 가르치려고 하니까, 직독직해라든가 따박따박 손가락 가르치는가, 자연스럽게 물결처럼 애들이 배우는 걸 막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오히려. 예. 네네. 그래서 좀 냅두자, 그냥. 냅둬도 된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학원에 다닌대요.
리딩 실력은 늘고 있는데 확인이 되는데 스피킹이 부진하다. 스피킹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영어 영상은 꾸준히 노출 중입니다. 영유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유 안 보내고 이제 초일 다니는데 리딩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빨리 얘가 스피킹도 늘었으면 좋겠는 거야.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말하기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따라 낭독도, 말하기. 네, 따라 네. 말하기와 낭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음, 두 가지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나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안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으면 좋겠는데 단어 하나로 대답만 하더라. 뭐 너 음, 이거 좋으니 하면 yes 하고 끝낸다든지 너 오늘 뭐 먹었니? 라고 하면 샌드위치 하고 끝내지 I ate sandwich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고민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아이에게는 과정입니다. 네, 아이가 틀에 갖춰서 말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패턴을 가르쳐 주는 게 먼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다수의 경우 아이가 말하기 전에 쓰기가 되어야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쓰기, 따라 말하기 과정을 좀 더 거치고 그게 힘들면 적어도 책에 나오는 말을 낭독하는 걸로 먼저 연습을 해서 그렇게 말하기를 늘려가는 게 일단 먼저일 거고요. 하지 마셔야 될 거 무작정 필리핀 선생님이나 원어민이랑 화상 붙인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완전한 문장으로 유창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낭독을 많이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왜 한국어를 할 때도 어디 가서 누구랑 말할 때 살짝 무슨 단어를 쓸까? 말하는 어법의 순서는 뭘까? 문법에 맞나 고민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정확한 표현을 익히는 거죠. 익히는 거죠. 근데 그걸 네. 아이들한테 이 안에 있는 게 없는데 만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남의 걸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 읽고 따라 쓰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체화가 되면서 아웃풋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영유를 안 나왔고 일반 유치원인데 이제 초1이고 지금 11월이에요. 얘가 영어학원을 몇 달 다녔겠어요. 근데 어떻게 스피킹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영어를 못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분명히 얘는 발달하는 과정일 거래요. 근데 엄마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러니까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이게 터진다. 영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더 조급증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돈 계산을 해. 근데 언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누적돼야 되죠. 맞습니다. 쌓이는 게 있어야 돼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또 줄줄 얘기해서 놀라지 마시고. 예, 예, 한번 터집니다. 네. 네네. 노시님이 영어학원 테스트가 리스닝, 리딩으로 평가하는데 학원 수업은 스피킹, 라이팅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실력의 차이가 나서 고민입니다. 리딩, 리스닝 실력보다 스피킹, 특히 라이팅 실력이 낮은 경우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 4개 영역은 가리키는데 평가는 리스닝과 리딩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네네. 안 하는 거 실력이 계속 도태가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이 초등 저학년이나 초등 중학년까지도요. 에세이를 곁들여서 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입학할 때는 에세이를 어느 정도 쓰는지 봐놓고선 학원에서 글쓰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따로 글쓰기를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네. 아이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따라 쓴다고 글쓰기가 느는 거는 아닙니다. 어릴 때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문장 베껴 쓰고 그걸 번역하는 게 나름의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의 글쓰기 수강을 따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때 에세이 쓰는 거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술형 글쓰기가 되려면 영어로 문장 쓰기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서 아이가 또
자기 실력을 발휘하려면 쓰기가 되어야 토론이 되고 토론이 되어야 또 아이가 나가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쓰기를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모의 유엔도 또 테드 강연도 다 쓰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쓰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하기를 키우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범석 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엄마들 이런 질문하면 이 세상에 어느 영어학원도 어학원이든 어떤 모든 영역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네, 즉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집에서 백업할 수 있는 거는 또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원을 여러 개 다니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장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학원에서 요청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학원은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 학원도 가르치지만 평가할 수 없는 거는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엄마가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아마, 네, 그리고 어릴 때는 아이한테 제가 그 지난번 그 코치님과의 라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어릴 때는 아이가 공부를 위해서 읽는 책, 재미를 위해서 읽는 책을 좀 구분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초등 한 2, 3학년 이상이 되거나 1학년부터라도 학원 생활을 좀 해본 아이라면 즐겁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공부랑 그리고 네. 또 학습을 위한 공부도 좀 구분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아이가 재밌는 이런 토론과 글쓰기 수업이 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토론과 글쓰기를 배울 수 있고 즐거워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또 조금 힘들고 단어나 이런 게 띵띵 소리가 나더라도 그게 또 그 정규적인 레벨을 하나씩 타고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또 그대로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요. 예, 리턴이에요. 네. 현재 6학년인데, 리스닝과 스피킹은 늘었는데, 그게 리턴이가 아니라 해외 국제학교를 갔군요. 네. 리스닝과 스피킹 늘었는데, 독해가 안 돼서 수업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초등학교 4학년 AR 2.9로 해외 국제학교에 왔습니다. 현재 6학년이 됐대요. 아니, 초사로 1월에 갔는데 어떻게 6학년이 됐죠? 그 생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2년이나 올라가요? 학교에 따라 그런 가을에 경우도 5학년 1년 됐고.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1년 네.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뭐 당연히 지금 이제 독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휘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여하튼 거기에 맞는 그 익숙한 절대적인 학습량도 부족할 것이고, 엄마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반대인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리턴이들도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식 시험에 적응 못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를 가나 이게 지금 AR로 말할 수 없고요.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의 뭐 악센트도 있을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에 또 주안점을 둘 건가? 이거는 시험 환경, 평가 환경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평가 기준이라는 건데.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독해라는 것 자체가 글로 써 있는 걸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문법이라든가 단어라든가 문장 구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겠죠. 이 맞습니다. 아이가 초사 때 갔다면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원장님 강의 중에서 이번에 특히 영문법 특강, 유초등 영문법 특강이라는 강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네네. 우리가 앞에 유를 썼느냐. 보통 영문법은 초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유를 붙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문법에 맞춰 글을 쓰는 연습을 훈련을 시키자라는 것들도 들어있잖아요. 요 네. 강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유초등 영문법 특강이라는 이 수업에 1번 비디오에 뭐가 나오냐면 소유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아이에게 소유격을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게 나옵니다. 오, 중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모국어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최대한 아이에게 다양한 인풋을 주되 용어라든지 이런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는 생략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문법이라는 게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맛보기를 가르쳐 드리면 아이들에게 육하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게 먼저입니다.
아, 이 내용에서. 왜냐하면 육하 원칙이라는 걸 알려면 누구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명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라고 알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했냐라고 하려면 형용사와 부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어디냐 하면 전치사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이가 얘기하려면 아이에게 글을 읽고 또는 글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육하 원칙만 제대로 쓰도록 해주어도 초등에 필요한 문법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한 식으로 들어가는 게 유초등 영문법이고요. 이게 7세라도 접근이 가능한 방법. 그리고 초등부터는 이제 초등학교에 배워야 할 초등 눈높이의 영문법, 그리고 인증시험을 위한 영문법,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에 가서는 중등을 내다보는 영문법, 이러한 것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안내를 드리는 강의입니다. 네. 요거 아까 그 질문에 조금 답을 드리자면요. YUSSEONA님이 사실은 저도 이제 요 시기에 유학을 갔었잖아요. 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학교의 그 텍스트북, 서브젝트의 실제 컨텐츠를 알면 독해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영어도 어려운데 수업 내용도 어려운 거야. 예,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글 책으로라도 일단 내용을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만일에 이런 게 진짜 힘들면 사실은 거기에서 튜터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한 학기라도. 그게 좋아요. 그죠? 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이 라방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유나 아니면 초등 저학년 때 미국 교과서를 되게 많이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학년 이상의 미국 교과서를 쓰는 것을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네.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앞으로 외국 간다면 모를까.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게 빠른 것들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3학년 교과서를 땡겨서 막 쓰기도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3학년쯤 교과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 3학년쯤 되면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뭐 신라, 고구려, 백제 다 알아요. 그 네. 상황에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또 보여집니다. 음, 이 아이가 지금 그 해외 국제학교에서 6학년으로 가고 AR이 자기 수준보다 2, 3점 낮은 상황에서 지금 들어갔다면 네, 그러한 문화적인 이해나 또 6학년, 5학년에서 물어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찐여등 유초등 영문법에서 명사 동사를 가르치기보다 육하 원칙을 가르치는 것처럼 초등 고학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반대로 그러한 용어를 오히려 또 알아야 되죠. 그리고 네, 맞아요. 시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코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학교의 교과서를 미리 구해다가 먼저 예습 복습을 하든지 또 튜터를 구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엄마가 실제 6학년 수업 못 따라해요. 저희 남편이 영어 전공했는데도 5학년 수업을 못 해줬었어요, 숙제를. 왜냐면 이건 문화 차이도 있고 배운 경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 한 학기 이상은 저는 튜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고 할만하거든요. 외국의 튜터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이하이 님이 SAT 강의 초2 아이가 들으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영어를 5년차 하는데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 싫어한다고. 5년차 정도면 아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본론 쓰기가 살짝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요거 시청했던 어머님들 피드백 들은 걸 보면 2학년에서 4학년 정도면은 엄마랑 같이 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사실은 영어는 워낙 아이들에 따라 개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다른 아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엄마들이 일단 조금 숨어서 좀 공부 좀 시키자.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이 읽기 레벨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려면 우리도 한국이면 한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딱 이게 교과서에 국정, 검인정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없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주시는 핸드아웃이 거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쓸 수도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유학 갈 때 저는 썼을 수 있어야 된다. 단어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공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거기 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예, 너무 어렵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11월 강의에 영문법도 있고요.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4학년,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습법을 또 별도로 또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 네. 초등 1, 2, 3과 4, 5, 6의 영어학습법은 좀 달라져야 되나요? 상당히 다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 요즘에는 학원들도 워낙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네, 초등 고학년 학원이랑 초등 저학년 학원이랑 당연히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중하는 부분들도 되게 틀리게 되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요. 사실 이 코치님이 만든 유행어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몰라요. 4, 5학년은 학원 보내기 참 애매한 시기야. 아, 그거 가지고 저한테도 물어봐요. 진짜요? 근데 근데 맞잖아요. 네네. 학원 하는 저에게는 아주 힘든 얘기죠. 미안해요. 근데 일부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일찍 시작한 아이일수록 4학년, 5학년이 뭐랄까요, 좀 숙성의 시간이에요. 근데 아니, 숙성의 3학년, 시간이라는 4학년이라고 건 얘기했는데 저는 3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네, 그 어, 시기가 어. 숙성의 시간이에요. 예, 그렇다 예. 보니까 결과물을 빨리빨리 빼기 되게 힘든 시기죠. 한편으로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길게 좋은 이런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 초등고 영어학습법은 제가 어떻게 계획을 했었냐면 듣기, 읽기, 그다음에 쓰기 문법, 말하기 영역별로 구분을 하고 이것을 음. 이론과 실전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머니들 좋아하시라고 책을 제가 80권 이상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안에서. 엄마들 좋아해요. 추천해 주는 거. 네. 그래서 독해책 뭐 풀리면 되느냐, 그다음에 또 문법책 뭐 풀리면 되느냐, 말하기 뭐가 좋다. 제가 그 출판사들을 직접 컨택도 하고 제가 가르쳤던 것 중에서 좋았던 거 다 넣어뒀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듣기 할 때 우리의 영어 잘하는데 왜 계속 듣기를 해야 되고 집중 듣기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요. 음. 이제 고학년이라는 거는 낭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문해력이거든요. 문해력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도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 우리 영어 할 때 낭독 거의 안 했거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낭독이 중요하고 할 수도 있지만 낭독만으로 영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방법론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3, 4학년은 저는 기본으로 이제 엄마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3, 4학년 때 영어를 왜 제가 잠깐 그냥 애매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발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동안 5세, 6세, 7세, 8세, 9세, 5년 동안 배운 것들을 좀 안에서 숙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에 조금 비중을 좀 수학으로 좀 가져가라. 근데 이게 영어학원 원장님들은 싫어하는 말이군요. 그렇죠. 아니, 영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수학도 해야죠. 수학도 해야죠. 인정합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세나님이 초2 아이가 노브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암기도 시킬까요? 이런 질문, 뭐 중복되는 질문이 많습니다. 네.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2학년. 3학년까지도 포함합니다. 네. 이때 어휘는 노출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암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암기를 한다고 하면 30분에 많이 외워봤자 20개, 30개예요. 근데 네. 그거를 노출하고 이런 단어가 있어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면 그 안에서 음, 읽을 수 있는 글은 오히려 20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단어 네. 20개 보고 공부할 게 아니라
책 20페이지, 30페이지 보고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가르쳐 주되 네,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 하면 아이가 유추해서 보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죠. 네, 그거는 아이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아까 2학년이라 그랬나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랬어요. 사전 찾는 법을 알려줬고요. 네가 찾아봐. 왜냐면 우리 집에 사전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픽처 딕셔너리 이런 것들도 많고 아니면 소리 나오는 것도 많아서 엄마 괴롭히지 말고 네가 찾아라. 이랬을 때 애들이 찾아요. 또 그것만큼 좋은 게임이 없거든요. 자꾸 내가 네. 뭘 해주려고 하지 말자. 한 가지 하게 팁 만들자. 드리면 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 시기면은 전집을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면 네, 로알드 달 전문 맞춤 그 사전이 있고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춤 사전이 있어요. 자연사 사전. 음. 그러면 아이가 읽는 시리즈에 필요한 단어들, 그 시기 아이들이 찾을 만한 단어들은 거기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큰 사전 사주고 아이한테 찾아봐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가 읽는 시리즈물에 나오는 그 사전을 같이 챙겨주시는 것도 한 음,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all around, all kind 그런 상황으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단어를 찾아서 자기가 그 단어에 대해서 약간 매료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막 그림도 그려보고 자기가 막 스토리텔링도 해보고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그래야지 나중에 추론 능력이 생기고 실제 언어의 마지막은 추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고급진 수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에 질문 조금 답변을 못 드린 것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원장님 강의를 정리한다면 이제 유아를 위해서 엄마표 영어 유치원은 거의 한 3세 정도부터 들었으면 좋겠다. 예, 네. 일단 미래 유아 영어는 한 7세, 6세, 7세 요 정도. 뭐 사실은 뭐 초1까지도 괜찮죠. 왜냐면 영어는 네, 물론입니다. 자기의 영어 학습 경험치부터 되는 거예요. 초1들도 그때가 1년 차면 유아라고 보는 것도 맞거든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도 유아부터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유아들도 문법 할 수 있다. 유초등 영문법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 3학년 이상을 위해서 이제 영역별로 원장님이 또 정리한 게 예, 초등고 영어 학습법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요. 원장님 강의가 사실은 더 많죠. 예, 근데 이번엔 네네. 이렇게 하고요. 네, 좀 질문할게요. 6세 남아가요. 집에서 영상을 보고 책을 읽다가 최근에 영유 애프터의 주 2회를 다닌대요. 쓰기 숙제를 힘들어합니다. 네, 파닉스 익히고 원어민 수업이 반반인데 계속 다니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거예요. 쓰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파닉스 떼고 이제 제대로 된 그 독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닉스는 낭독이고 소리 낼 수 있는 과정이고 그 뒷과정은 이제 읽고 이해하는 과정인데 읽는 만큼 쓸 수 없으면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아이가. 이 시기부터는 선생님이 칠판에 무언가를 적어주시기도 할 거고요. 프린트에 질문이 나오면 질문에 답을 써야 되기도 할 거예요.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늦출 수는 있지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기는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좀 도움을 주시고 챙겨야 됩니다. 아니, 근데 엄마들 마음이 애가 학원을 다니는데 애가 네네. 못해. 그러면 네. 왜 학원을 바꿀 생각을 하죠? 이 학원에서 이겨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을 붙들어야지. 원장님한테. 얘가 이 네네. 학원을 다닐 거다. 내가 집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내가 해오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아요? 아니, 학원을 그러면 계속 바꿔가서 나중에는 그러면 3세랑 다닐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네. 이런 과정도 겪어봐야지. 외국어인데 달랑 주 2회 다니면서 어떻게 영어가 되겠냐고. 더 많이 해야지. 더 재미있게. 근데 힘들게 하지 말고 재미있게.
그래서 원장님한테 다 알려달라 그래요. 집에서 하는 거 나 더 해오겠다고. 원장님이 얼마나 예뻐할까. 그런 엄마들을. 안 네네. 예쁜가요? 귀찮으신가요? 예쁘죠, 예쁘죠. 네, 그죠? 다르죠? 자, 리차님이 7살 남아가 스피킹, 리딩, 레테 받으러 가면 2.2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라이팅이 1점대가 나옵니다. 라이팅 어떡할까요? 엄마표로 했습니다. 다 에세이 특강 들으십시오. 네. 예. 거의 원장님 정도 에세이 생각하시면 특강. 되고요. 네. 2.2면 운만 띄워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 특강으로 서론 쓰기만 제대로 배워도 충분히 네. 아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글쓰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자, 에세이 특강이 처음에는 쉽고 뒷부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뒷부분은 자료 갖고 계시다가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계속 사용하면 되죠. 샌디님이 7살 남아가 영유를 2년 반 다녔는데 대치동의 레테를 합격하려면 브릭스 리딩이 300 정도 풀리고 과외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브릭스 250도 어렵던데 7세에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이 대치동 학원이 항상 문제래요. 네네. 브릭스 그 대치동 학원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조금 맛보기를 하시려면 아까 이제 브릭스 책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브릭스 출판사 사이트에 가면 브릭스 책들을 기준으로 레벨 테스트를 무료로 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오, 약간 그 모의고사처럼. 네, 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실력이 되지만 그 시험이라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처음이라서 실력과를 그럼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세라면은 또 이 초등 1학년 수준을 준비한다면 그런 연습 시험을 몇 번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해 보는 게 좋겠고요. 샌디님 꿀팁이에요. 꿀팁. 브릭스 네네. 사이트 들어가서 레벨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테스트를 보세요. 네, 네네. 꿀팁. 네. 그리고 브릭스 300 정도 되면 사실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네. 그 어려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주제, 세부사항 요 두 가지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주제, 세부사항. 네네. 네. 추론이라든지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어린아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긴 글이 오더라도 긴장하지 않고 조금 자기가 주제문을 찾아내는 거.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들 국어학원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다닐 때처럼 아무리 글이 길어도 첫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만 네가 2번씩 읽으면 대략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이런 거 정도만 좀 얘기해 주셔도 아이는 점수를 굉장히 쉽게 땁니다. 오, 이거 너무 꿀팁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 브릭스의 그 테스트도 있지만, 보통 또 초등도 1, 2학년은 토플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고학년은 주니어 토플, 이거를 대부분 대치동에서 교재를 많이 써요. 레테의 그 기본 자료로.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셔도 입학 테스트는 거의 패스가 된다. 이거는 거의 유료 팁인데 오늘 알려드렸네요. 여러분들에게.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설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맥락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사전도 활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답을 주시면 또 우리가 마음이 또 부드러워져요. 질문했을 때 답 딱 따먹고 나가면 또 약간 얄밉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사람 마음이 똑같죠. 자, 노시노시님이 영어학원 테스트가, 이건 아까 한 거고요. 코치님의 한국어 잘하는 아이가 영어도 잘한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원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원장님 아이들의 국어 향상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지, 우리 미래랑 태균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가 봐요. 일단 아이들이 7세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나라 국어책들도요. 그 단계별로 그리고 또 항목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7세들이 쓰기 좋은 받아쓰기, 띄어쓰기, 그리고 단어, 그리고 쉬운 독해, 이야기책, 그러니까 논술, 한우리 논술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7세 때부터 7세 여름방학 정도 때부터 국어 문제집을 매일 2-3쪽씩 풀렸어요. 저는. 책방에 가면 천지다. 네. 네. 네, 그죠? 그러면서 한국어는 어휘 확장에만 좀 더 노력했습니다. 네. 책방에 가면
이 교재의 천지입니다. 아이랑 네네.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사셔서 따박따박 재미있게 푸세요. 처음에 스티커만 붙여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네, SA님이 6살 남자아이 영유 2년 차인데 아이가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글밥이 많은 영어 책들을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됐냐. 잠깐만요. 얘가 글밥이 많은 영어 책들을 계속 읽어달라고 한대요. 이걸 계속 읽어주는 게 맞을까요?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자꾸 엄마한테 영어로 읽어달라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자, 아이가 엄마한테 해석해달라 그러면 해석이 어느 아니라 정도 읽어달라고. 읽어달라 하는 거면 세이펜 사세요. 그게 음, 답입니다. 자, 당근마켓 이용하셔가지고 세이펜 사서 네. 그쵸? 그리고 예, 이거 ORT 중요한 하면 게 되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을 뭐 살까? 이게 어머니들 입장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질문이 끝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책 읽힐까요? 그러면 이 책 읽히면 사전은 뭘 사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세트 사는 게 의미가 있고요. 어릴 때는. 그리고 두 번째로 장비가 있어야 엄마나 아빠가 편합니다. 저 맞아요. 영어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저도 옥스포드 리딩 트리 하면서 세이펜 사서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ORT 삽시다. 독립된 상황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읽어달라 하면 세이펜 사셔서 세이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버블이 없는다는 뜻이 뭐냐면 다른 데 가서 이런 걸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이를 낳았잖아요. 목이 터지게 읽어주세요. 잠도 자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네네. 세이펜으로 누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아이가 듣고 싶은 거는 예, 기계가 여러 번 반복해도 돼요. 그거를 예, 엄마가 꼭 그 오로롤로 소리를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도 살자고요. 우리도 살자고. 네, 무슨 영어에 목숨 걸 일 있어요. 그래도 다 잘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킴님이 4살 아이가 레테만 가면 울고 거부합니다. TV 없을까요? 4살이요? 원장님 답은요? 네, 4살이면 4살이요. 더 크고 가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면 그럼 안 가야지. 아니 네. 애가 싫다는데 4살인데 왜 해야 돼 레테를. 그러니까 저희도 그 4살에 만나는 봅니다. 근데 저희는 4살 아이들 테스트 오면 딱 그것만 봐요. 낯선 환경에서 울지 않는가, 기저귀 네, 뺐는가, 이것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울면은 더 크면 가세요. 그럼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4살이 왜 거기를 가야 돼요. 4살은 엄마랑 개기고 4살까지 개겨도 되잖아요. 저는 3살, 4살짜리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니네는 좋겠다 공부 안 해서. 네. 진짜 공부 안 해도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치동은 4살짜리 애들을 막, 뭐 시키겠다고 난리가 났대요. 나는 그 엄마들한테 진짜 매일매일 김장 담그라고 얘기하고 싶어. 응? 본인들은 맨날 그렇게 집안일 하고 싶냐고. 아이들도 똑같은 건데,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러지 마. 5살 때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쵸, 원장님? 맞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계속 할 공부인데 뭘, 왜 4살부터 애를 괴롭혀. 괴롭히지 맙시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원장님. 여러분들, 우리 원장님 언제 오시죠? 저 핸드폰이 이게 있어가지고. 서울에 언제 목요일이요. 오시는 거죠? 목요일이요? 목요일. 네. 여러분, 목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유튜브 샤론코치 TV에서 원장님하고 또 강의합니다. 그때도 들어오셔서, 예, 질문 많이 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강의에 대해 모든 걸 다 뽑아 먹을 수 있다. 좀 팁 좀 주세요. 제 강의에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집들이 나와요. 문제집. 네. 예를 네. 들어서 그 아이들 그 엄마표 영어 유치원은 아이들이 따라 쓸 수 있는 그런 종이라든지 또 어떤 그러니까 스팀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나오고요. 또 영문법도 그 초등, 중학년, 고학년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하원칙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종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직접 해보시면서 쓰시면 굉장히 효과 있고요. 아, 저도 사실 저는 사실 샤론 코치님 이 시청자분 우리 312 분들과 잘 맞는 게 저도 7살, 8살 아이들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저도 이 강의들을 만들면서 7살, 8살 아이들에게 적합한지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비법들을 아이들에게 해보시면서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또 문제들도 풀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아까 그 4세 엄마 거에 대해 제가 좀 답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4살 때 레테를 봐야 5세 유치원을 가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왜 거부하냐면 영어 레테를 거부하는 건지 엄마랑 떨어지는 걸 거부하는 건지 거기가 무서운 건지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엄마랑. 책도 많이 읽고 또 다른 사람이 혹시 영어로 물어봤을 때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돼서 일단 실력을 갖추고요. 그리고 거기를 한 몇 번 놀러 가세요. 케이크 같은 거 사들고 가서 좀 익숙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친한 데 가서 익숙한 데 가면 애들이 그냥 물어봐요. 사실은요, 제주국제학교에서 테스트도 초등학교 1학년도요, 막 우는 애들 있어요. 무서워하는 애들. 그러면 네네. 원어민이 몇 번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원어민이 뭐 보냐면 얘가 영어를 잘한다가 아니라 얘가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4세한테 물어보는 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얘가 여기 혼자 떨어져 올 수 있는지 원어민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익숙하게 만들자. 그래야지 이 아이가 떨어져서 유치원을 간다. 영유를 간다. 엄마들은 영어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네네. 5세인데 무슨 영어 테스트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너 이름 뭐야? 아니면 손을 잡았을 때 얘가 손을 잡는지, 허그했을 때 가만히 있는지, 음식을 줬을 때 두 손으로 받는지 뭐 이딴 것들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어라. 예. 좀 생각을 바꿔야겠죠, 원장님? 엄마들의 네네. 불안한 마음을. 그리고 4살, 5살 그리고 유치원 연령 전체에 다 아이들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저 에듀파파라는 사람은 어떻게 아침 공부를 50분 시키느냐 네.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서 서서히 키워왔기 때문에 50분이 가능한 거고요. 네. 아이들 영유 시작 시기나 레벨 테스트 시기도요. 연령과 아이의 속도, 아이의 선호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네. 작은 아이도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다 있어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책임을 예. 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관찰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제시하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방송은요, 유튜브 샤론 코치 TV고요, 아침 10시 반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라이크 영어 강의에 대한 거는요,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찍으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샤론 코치 블로그. 거기에, 예, 모집 글이 있습니다. 자세히 강의에 대한 설명, 결제 링크, 그리고 원장님과 했던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 40분을, 50분 가까운데도 아쉽다.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더 이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저희가 또 자주 하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원장님도 고생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안 잘 거죠, 지금? 좀 또 이따 딴 거 할 뵐게요. 거죠? 다음 주에 만나요,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